안녕하세요. 좀 전에 인사를 받은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느라 오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는데 실은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 그 배포된 책자에는 뭐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나중에 할 때 누구하고 많이 무슨 얘기를 나눌지에 대한 게 조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냥 설명은 저녁이라 되게 피곤하실 거고 집에는 빨리 가시고 싶고 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고 귀에 쏙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 한 분 계세요. 두 분 계세요. 세 분 계세요. 그만큼 접하신 적이 없으시고 이게 뭘까? 단어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면은 따로 하나하나 단어를 보면 뭔지는 알겠지만 합쳐서 부르니까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이렇죠. 일단은 제가 첫 번째는 개념과 효력. 개념과 효력이라는 단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게 뭐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게 다 법에서 뭘 하라고 돼 있는 거여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법률적인 무슨 발의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설명하는 장입니다. 일단 여기에 어렵게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법률적 행위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재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근생도 있고 예전에 꼬불꼬불한 도로들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저희가 재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큰 재개발이 됐던 작은 재개발이 됐던 뭔가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저희 여기다가 건물 싹 다 부시고 도로도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 아파트 단지를 크게 또는 아파트 단지를 작게 뭔가 아파트 단지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면이라는 거 설계를 맡겨가지고 구청에다가 허가 같은 거 꼭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집을 크게 수리를 할 때도 구청에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표현해서 법률 용어에는 허가라고 하기도 하고 신고라고 하기도 하고 승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가라고도 하는데 그게 미세하게 차이는 있으나 어쨌거나 좀 편하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허가 같은 걸 받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집을 다 부시고 거기에 아파트도 짓지만 거기에 공원도 만들 수 있고 도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허가를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받는 게 사업시행계획인가다라고 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 이게 사업시행계획이잖아요. 사업을 시행이 뭐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청에 허가 같은 인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정비사업.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다 정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등 저기 법에 보면은 대부분은 다 조합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에 조합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인근에 막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하시진 않고 공공기관이 해주잖아요. SH나 LH. 거기도 사업시행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에도 뭐 신탁사 이런 사람들. 아무튼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다가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된다. 이게 사업시행계획인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는 게
저희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막 인근에 좀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생각으로 무슨 사회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거 다 싹 다 그런 거를 허가를 받으니까 여기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시죠. 건축물 설계 계획. 아파트 우리 어떻게 질 거다. 그 다음에 도로, 공원, 공공시설. 저희 아까 사회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공사비 얼마 정도 대충 들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 정비구역 안에 원래 저희 재개발하면 거기에 세입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법에서 세입자도 원치 않게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주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들을 조금 배려를 해줘라.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 세입자를 어떻게 이주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그 뭐 이사비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어질 때 임대 아파트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계략적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런 사업을 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돈이 왜 민감하냐? 우리 비례율 얼마예요? 추정분담금 얼마 나와요? 이걸로 연결이 되는데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길래? 네. 사업비가 얼마나 들길래? 그게 정비사업비 추정내역입니다. 이 추정내역이라고 붙어있는 거는 지금 사업을 할 예정이잖아요. 예정이니까 확정지을 수 없어요. 계속 가면서 변경을 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추정 내역서라서 이건 정확한 내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번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대충 이 정도는 들 것 같아 라고 예산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나중에 이게 정확하네 안 정확하네 이거 갖고 싸우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대충 어느 정도로 드는지만 이게 예산을 잡아보는 거라서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할 때 1년, 2년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분들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다 함께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길어요. 그냥 일반 집 짓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잖아요. 10년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가 변동도 될 수 있고 또 뭐 이주하려고 뭐 보상비를 주려고 했더니 주변으로 이사 가려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임대료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거 금액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점에 저희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 추정을 해본 거라서 절대 정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야 조합에 있는 분들한테 야 이런 것도 제대로 추정을 못 해가지고 우리한테 분담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지었어? 라고 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조금 서로 곤란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계략적으로 추정을 했던 거라서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설명을 하실 때 왜냐면 여기서 교육받으시면 그래도 안 받으신 보다는 많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냐면 주민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시니까 서로 이해하지 않으시면 사업을 또 계속 싸움만 하다가는 사업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좀 알려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비 추정 내역, 그 다음에 사업기간 우리 대충 지금부터 요 이 땅 이거 하면 언제쯤 우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 건물 언제 져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막 우리 으쌰으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사업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의도 막 팍팍 해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목표 기간을 막 잘 정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때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거래. 우리 사돈의 발촌이 어디 건설사 다니는데 이거 아니래. 막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조합이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취준위원들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 검증도 안 하고 오해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분들한테 카더라 통신이 너무 난무해서 사업이 오해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그냥 분쟁의 반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우리 동네하고 옆 동네하고는 실제는 사람 수도 다를 수 있고요. 여건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이랬는데 우리는 왜 이래? 이럴 수 없어요. 하다못해 강남은 이런데 강북은 왜 그래? 그렇게 하면은 이해되세요? 아니라고 하실 거잖아요. 옆 동네라 할지라도 달라요. 땅 면적도 다르고 거기에 사시는 소유자 수도 다르고 여차저차 다 집집별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뭉쳐서 하는 거니까 어찌했거나 사업 계획은 그냥 처음에 할 때는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잘 수립했지만 중간에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계속 뭔가는 변동될 수 있다. 그게 우리 옆집하고 나의 사정이 다르듯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를 하면 구청에서 인가라는 걸 내주신다고 했잖아요. 허가 같은 걸 이제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가증 뒤에 이제 할 때 인가증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주세요. 구청에서. 근데 그 인가증 탁 받았어. 그런다고 인가가 난 거냐? 아닙니다. 반드시 구보에 구청에 보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보라고 치면은 나와요. 구보에 반드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책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던 거였는데 요즘은 어때?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구청 사이트 들어가서 구보라고 치시면 이게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게 났다라고 뜨면 그제서야 난 겁니다. 인가증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시를 내야 돼서 고시가 나면 인가가 난 거다.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난 거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냐? 아까 아파트 짓는 거 건물에 대해서 건축 설계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허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건축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기존의 국공유지 용도 폐지. 저 이렇게 여기를 재개발해요. 여기에 이렇게 막 도로가 있었어요. 막 사이사이 골목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개인 땅이 아닐 수도 있고 다 국가 땅이거나 아니면 구청 땅이거나 시 땅이거나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없앨 거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런 국공유지, 나라 땅의 용도, 도로냐, 공원이냐 뭐 이런 거 여기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공원도 있고요. 여기 도로도 있잖아요. 야, 이제 이거 도로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야. 너네 아파트 땅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제 바꿔도 돼. 이렇게 해서 국공유지의 용도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확정한다. 정비 기반 시설 아마 앞에 교육하시면서 들으셨었는데 뭘까요? 네, 맞습니다. 도로, 공원 같은 거. 그 다음에 공공시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의 설치 계획, 도로 설계도 해야 되고 공원도 설계해야 되고 뭐 문화시설, 체육시설 뭐 이런 거 막 시설이 있어요. 그럼 그거 다 설계해서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 시설도 내 아파트 말고 그런 시설들도 도면을 냈으니까 허가를 받으면 설치 계획이 확정된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제출 서류와 관련된 법령별 의제 처리. 와, 그냥 하나하나가 다 어렵습니다. 용어가. 저희가 아까 여기 앞단에 보시면 이런 거 사업계획을 여기에 다 담아가지고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관련 법이 있어요. 저희가 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요 사업 시행인가 할 때 이렇게 이 개별 법령들이 있는데 도로, 공원, 뭐 내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사회시설, 복지시설 이런 거 말고도 도로의 아래에는 뭐가 있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이런 시설들이 쭉 깔아요. 그러면 저희는 겉으로 보기엔 도로지만 거기에 있는 시설 하나하나가 다 관계기관에서 허가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래는 다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상수도 그러면 수도 관련된 데 가서 서류를 내요. 거기서 따로 받아요. 하수도 또 가서 따로 내고 또 받아요. 전기 한정 가서 또 받아요. 그러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갖다가 딱 드리면 거기서 알아서 관련 기관에다가 쭉 보내줘요. 그러면 설계사무소 애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협의를 해서 법에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할 때 우리 기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또 통지를 구청으로 싹 다 보내와요. 그걸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일괄 처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의제 처리입니다. 요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요렇게 해주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항이 없으면 다 따로 가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일괄 처리. 그게 더 어려운 말로 의제 처리라고 하는데요. 예, 일괄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관심도 높으신 거 이거죠. 사업시행계획인가인데 관심 있는 건 늘 항상 뭐다? 비례율하고 분담금밖에 없다. 어디 가서 다른 강의를 해도 항상 끝에 질문은 뭐다? 그래서 추정분담금 얼마나 부담해야 되나요? 비례율이 얼마인가요? 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가 나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기준일이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라는 건 아시죠?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몰라도 이건 아시잖아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을 평가를 하는 거. 그걸 감정평가사님들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내가 이걸 허가를 받고 관리처분이라는 거 하려면 또 뭐 절차를 막 밟아가지고 저기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동안에 시세가 막 널뛰기 하듯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날이 중요한 거예요. 또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나의 자산, 원래 갖고 있던 토지 건물을 평가하는 날짜를 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업시행인과 고시일이다. 만약에 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요. 했는데 실제 관리처분이 막 10년 있다가 되시는 데도 많아요. 나는 그냥 앉았는데 10년이 지나갔어. 그렇게 해도 감정평가일은 언제다? 이 날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10년 전 막 7, 8년 전 걸로 하는 거야. 지금 걸로 해주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다 같은 날짜로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갖고 또 뭐라 하시냐. 감정평가를 하면 내 것만 가가지고 막 얘기해요. 평가사님한테. 우리 거 좀 높게 평가 좀 해줘. 그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안 해줄까요? 감정평가사님들은 이게 업이에요. 그거 한 번 부탁 듣고 그거 고쳐주면 자격증 박탈이에요. 그럼 밥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원분이 그분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법에 있는 대로 평가를 해주면 해줬지. 올리면 다 같이 올리고 내리면 다 같이 내린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많이들 평가사님들을 붙잡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법에서는 감정평가 기준일도 정해져 있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탁은 하셔도 소용이 없으시다. 이건 서브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은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설립까지 간 다음에 이 사업시행인가라는 걸 받아요. 근데 그 안에는 다 세부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세부 절차가 어떻게 되냐? 뭐가 많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라고만 했는데 뭐가 많아요. 자, 저희가 앞에 수업에 들으셨을 거예요. 정비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해서 거기서 관심 있으시는 거 뭐다?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이 얼마냐? 그 다음에 우리 기부채납 얼마를 하냐? 그 기부채납에 절대적으로 신경 거슬린다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말고 맨날 이놈의 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지으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거 있죠? 임대 아파트. 그걸 제일 싫어라 하십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어쨌거나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어려웠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은. 근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주거를 여기 가서 집을 사도 되고 저기 가서 집을 사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생활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마음대로 어느 지역에서 살 수 있는지를 정하기가 힘들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임대 아파트를 자꾸 확보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부모님이 딱히 상속해 주시는 게 없고 그러면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꼭 요즘에는 그 임대 아파트라는 게 워낙에 인식이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들어가신다. 돈이 없으신 어려우신 분들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굉장히 유형이 많아서 꼭 그런 분들만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예.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그런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에서 정해지는 게 높이, 층수 얼마 할 거야, 그 다음에 아파트를 몇 세대 질 거야,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야, 도로는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정해주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아파트 세대수, 뭐 기타 등등.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설계사무소가 막 도면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라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설계사무소가 열심히 법에 맞춰서 그립니다. 도면을.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우리 아파트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아파트 단지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그려요. 법에 맞춰서. 근데 그거는 이제 법에 맞춰서는 그린 건 맞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동네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주변하고 좀 어울리는지 너무 주민분들만 입장에서 계획을 잡은 건 아닌지 물론 이제 주민분들 사업이시긴 한데 동네라는 게 어디에 저기 사막의 한가운데 딱 세워진다. 그러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옆 동네도 있고 뒷동네도 있고 앞 동네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울리는 동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아파트 단지, 건축 심의, 그 다음에 주변이나 우리 단지 내 자체에서도 이거 환경에 너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쾌적한 아파트 맞아? 주변에 일조 피해라든가 뭐 이런 거 피해 안 생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환경 영향 평가.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길가에 막 주차를 했어요. 그럼 아파트가 지는데 막 길가에 주차를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차장을 건립을 하시고 도로도 새로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도로가 제대로 잘 설계가 됐는지 또 우리 아파트 단지만 위해서 도로를 막 만들었는데 주변에 교통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해줍니다. 심의를. 그런 것들이 이제 각종 심의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건 영향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평가입니다. 이런 게 내 단지에 들어오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한 10대까지 이상부터 되게 큰 데들, 그 다음에 막 용도가 복합으로 막 주상 복합 들어오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막 60여 가지 정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뭐가 많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그거를 도면을 만들어서 이런 절차를 밟아요. 그러면 막 위원님들이 뭐 배나라, 감나라, 콩나라 막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거를 다 도면을 이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 사업 시행인가 도서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하세월 관리 이런 것들이. 왜냐면 저희 하면은 뭐 200세대, 300세대 이런 거 짓는 거 아니시잖아요. 보통 막 1000세대 뭐 언저리 막 이렇게 지시니까 도면을 그렇게 많아요, 실은. 예. 그리고 여기 가서 이 얘기 듣고 또 저기 가서 또 이걸 이렇게 고치라고 그러고 막 하니까 도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저희 가니까 또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니까 맨날 막 수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위원회가 제각각이라서. 예. 어떤 A 위원회는 갔더니 뭐가 마음에 든대요. 근데 이건 B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걸 고쳐가지고 다른 위원회 갔더니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대요. 또 바꾸래요.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걸린다. 예, 그런 거 갖고 다 정리가 되면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작성하는데 요 사이에 여기 써놓은 거.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을 할 때 건폐율, 용적률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결정을 받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요 받은 결과를 반영한 도면을 봤더니 뭔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법에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앞단에 결정한 거하고 좀 틀린 내용들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너네 변경하고 가야 돼 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도서라는 거를 아까 뭐 아파트 단지 그림, 도로 그림, 공원 그림, 뭐 사회복지, 문화복지 뭐 이런 거 다 그렸으면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조합에 있으면 총회를 하든지 동의서를 받든지. 그러니까 이게 조합은 총회를 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공공이 하면 LH, SH 뭐 이런 거 있으면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뭐 신탁사 할 때 뭘 한다든지 이런 건 절차들이 개별법에 다 있잖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뭘 갖고 사업시행 계획인가 만들어진 내용을 갖고. 예, 그 전에 막 우리 사업시행인가 받을 거야. 근데 막 자료도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가가지고 막 동의하라고 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꼭 만들어진 내용을 갖고 주민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구청에 합니다. 구청에다 하면 구청에서 아까 의제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 처리를 이제 해야 돼요. 구청에서. 그러면 유관부서에다가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설계사무소도 와봐봐. 우리 이거 궁금해. 아니면 이거 좀 바꾸고 싶어.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조합에 가서 여쭤보고요.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상의 드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협의를 했으니까 협의 결과를 어떻게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바꾸기로 했어요. 이건 다른 것 때문에 이걸 바꾸면 다른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왜냐면 여기는 법대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단지 그 유관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공사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근데 그게 다른 쪽의 기관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린 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반영하는 건 아니다. 다 협의를 하면서 절충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협의 결과를 해서 조치 계획이라는 걸 이제 내는 겁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구청에서 여기 이제 했던 도면들을 또 이렇게 막 수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람을 합니다. 공람을 하는 건 구청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고신할 때 어디서 난다고 말씀드렸죠? 구보에다가 공람을 올려요. 인터넷에. 예, 인터넷에 이 공람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합원들한테 개별로도 알려드려요. 우리 공람하니까 혹시 내용 보시고 뭐 저기 궁금한 건 아니지만 궁금한 건 조합에서 물어주세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의견을 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람 공고는 14일 이상. 근데 14일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15일도 좋고 16일도 좋고 20일도 좋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공람 공고를 구청에서 인터넷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날짜로부터 14일 동안 보통 해주세요. 그래서 14일 동안 의견을 내셔야 돼요. 그거 지나가면 의견으로 접수를 안 합니다. 요 공람을 할 때 그러면 내가 막 아무거나 내면은 다 받아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뭐가 나오냐? 이런 무슨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설계나 이런 게 전문가시면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재개발 반대하자 막 반대하자 이런 겁니다. 재개발을 다수가 동의를 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한다 그런다고 이게 채택이 되냐? 채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을 표출하시는 거는 될 수 있지만 이게 효력은 없다 실질적으로. 근데 많이들 내세요. 재개발 반대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람공고에서 의견들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14일 동안 서면으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이 서면을 갖고 정말 누군가가 막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계획이 좀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내용을 냈어요. 이거는 지금 채택할 만해. 이건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런 것들만 구청에서 요 공람 때 제출된 의견을 하나씩 다 체크를 하세요. 심사를 하세요. 채택할지 말지. 반영을 해야 될 거면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절차를 거쳐서 공람의견 심사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채택을 한다 그러면 조합에다가 내용을 보내주고 어떻게 할지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재개발 반대한다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의견을 채택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통지도 해드려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요 유관부서 협의된 전체 요 내용 도면이랑 공람 의견 이런 거 다 반영을 해서 최종 구청의 그 담당 과들이 있잖아요. 예, 담당 과에서 담당 주임님이 열심히 정리를 해요. 막 유관부서에서 막 왔던 내용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가 처리할 때 결재 보고해야 되잖아요. 청장님한테 저희 여기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이제 여기 이제 인가 내려고 합니다. 네, 결재해 주세요.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 서류들을 다 만든 다음에 최종 보고가 끝나서 인가돼 딱 이렇게 결재가 떨어지면 인가 처리에 대한 걸 하고, 제일 중요한 거보다 고시를 내야 된다. 그럼 인터넷에 올려주신다. 구보에다가. 요런 세부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걸 받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이걸 이제 절차대로 쭉 보여드리면 막 이런 심사들이 쭉 있어요. 이게 점점점 많습니다. 다 쓰질 못했어요. 점점점 뭐가 많아요. 이거는 누가 챙긴다? 설계사무소가 다 챙겨줘요. 설계사무소나 세입자 대책은 설계사무소가 못하죠. 조합하고 정비업체 뭐 이런 데서. 예. 그 다음에 뭐 총회를 했어요. 속기록 같은 거 제출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설계사가 못하는 거는 조합하고 정비업체가 챙겨야겠죠. 예. 그런 것들 서류를 쭉 챙겨가지고 하는데, 막 이렇게 이런 심의는 요때 끝나고, 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법상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계사무소들이 다 좀 꼼꼼히 챙겨야 돼요. 그래서 딱 서류를 만든 다음에 접수를 하고, 왜 고시가 안 나는 거야? 왜 처리를 못? 너 무능력한 용역사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요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늦게 해주면 용역사가 가서 막 울고 짜고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기만 재개발하고 여기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뭔가를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구나. 예, 그러면 뭐 때문에 늘어지는 건지를 좀 알고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실게요. 물론 이제 조합에서 이제 임원으로 계시는 분은 항상 조합원분들이 막 하시잖아요. 막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막 왜 안 되는 거야, 뭐 능력이 있네 없네, 뭐 갈아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시지만, 실은 이런 내용을 좀 아시면 조금 참아주실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거 설명을 못하면, 예, 설명을 못하면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능력이 없는 걸로 치부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서로 열심히 해보자고 시작한 사업인데. 어쨌거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가야 관리처분도 하고 공사도 시작하고 준공도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요때 시작한 것들이 준공할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조금 많다 뭐가. 그러니까 준공할 때도 실제 굉장히 업무가 여기서 하는 것만큼 여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왜냐하면 이거를 허가 처리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잖아요. 그럼 그 관련됐던 데들이 다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서류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을 통해서 공사된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준공할 때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요런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는지는 복잡하게 조합원분들이나 조합에서 막 그렇게 막 알아보실 게 없고, 설계사무소한테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시긴 하는데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절차들이 생기면 계획을 좀 받아보시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독촉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이거 어느 정도 도면 그리는데 얼마 걸려, 보통 접수하면 얼마나 걸려, 이런 것들을 일정을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일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거라도 이런 환경영향평가, 교통하고 건축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빨리 가요. 근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 조치할 것도 엄청 많고 까탈스러워서 이거 하나 때문에 건축을 막 다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누가 할 수 있냐? 설계하는 애들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물론 걔네들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잘 다독여서 잘 가셔야죠. 막 구박하시면 똑같잖아요. 누가 날 구박해.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응원도 했다가 좀 구박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졸리시죠? 졸리세요. 자,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예. 자꾸 제 눈에 고개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자, 크게 박수 3번! 네, 감사합니다. 3번 하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요. 실은 조합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를 나가면 그냥 재밌는 얘기나 하고 이렇게 오면 좋은데 이것도 교육을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해야 되니까 최대한 뭐 대충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성에 안 차실 겁니다. 네, 성에 안 차시는데 좀 들어주세요. 자, 아까 이제 막 절차 다 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실은 다 끝났어요. 근데 시간을 좀 때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누가 뭘 작성해야 될까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법은요, 저희 아마 이런 개발 관련 법 중에서 가장 많이 법이 바뀌는 게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1년에 최소 2~3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조합의 임원분들도 어려우시고요. 관련 회사들도 어려워요. 매번 법을 봐야 돼요. 어느 순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책 같은 거 많이 얻으시잖아요. 법책. 그거 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 2달 있다가 무용지물일 수도 있어요. 왜? 중간에 막 바뀌어요. 그 막 조항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금 적어는 놨는데 어느 순간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다? 항상 새 거를 봐야 돼요. 새 거를. 뒤에 이제 어떤 데를 보면 새 거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조항이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오래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어쨌거나 법에서 법, 시행령, 조례 여기서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제일 이제 하는 게 건축 관련 도서. 우리 아파트 단지 어떻게 건물들 어떻게 설계할 거야? 그러면 누가 주로 한다? 건축 설계사무소가 한다.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앞에 했던 뭐 이런 저런 도면들 막 그려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 머릿속에 없으셔도 돼요. 네, 설계사가 알아서. 근데 건축 관련해가지고 설계도서는 누가 하는 게 누가 한다를 아시면 돼요. 건축 설계자가 합니다. 저희 소위 말하는 설계사무소. 예. 그 다음에 우리 정비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공원 막 이런 거. 그런 건 누가 하냐? 각 도로 하는 사람이 공원 설계 하냐? 안 합니다. 업종이 달라요. 예. 서로 같이 하는 데들도 있는데 대부분 도로 하는 데들이 있고 공원은 조경 설계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도면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어느 놈이 도서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인허가를 잘하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감시하셔요. 감시하셔야지 되니까. 그러면 각 시설별로 설계하는 데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가 여기 나와요. 웬 갑자기 감정평가서? 저희가 그 정비기반 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할 때 이게 누구한테 가는 시설이다? 구청이나 시청한테 기부 체납을 하는 시설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뭐가 넘어가냐? 땅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땅하고 건물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얼마를 내가 기부 체납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할 때 땅의 가치를 평가를 이 감정평가사님이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공사비도 적어서 내야 되거든요. 공사비는 요 각 파트별로 설계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설계를 했으니까 그걸 갖고 공사비가 얼마쯤 듭니다라고 내역도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그 정비기반시설 관련해서 핵심은 요건데 요거와 관련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를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 이게 약간 분쟁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비업체가 저희는 만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계약서는 처음 막 좋은 게 좋다고 막 단줄 알고 썼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우리는 거기서 해줄 줄 알았는데 업무 내역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 안에. 지 업무가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 새로 또 업체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좀 써놓긴 했는데 요런 걸 이제 써드리면 나중에 이제 정비업체들 계약을 할 때 너네 이런 업무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뭐냐면 저희가 유상 취득을 해야 될, 돈 주고 사야 될 국공유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할 거냐는 거지. 그거 누가 해? 구청에 가서 이거 땅 사라고 했는데 이거 얼마에 어떻게 사야 되고 언제 계약해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디 여기한테 맡길 거야? 누구한테 맡길 거야? 근데 설계하는 애들은 설계를 하고 공사비 내역은 줘도 이런 거는 안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지 모르실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굳이 어디다 맡겨야 한다고 하면 조합에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구청에 가서 협의를 하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정비사업체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죠. 조합에서 일을 못 하니까. 그런 틈새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써놓은 게 그거예요. 실은.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반드시 법에서 여기다가 맡기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조합이 잘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뭐 정비사업체라도 해가지고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서류들을 할 때는 주로 요런 업체들이 하는 게 그나마 효율적이다. 예. 여기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 업무를 능력이 되면 할 거고 능력이 안 되면 뭐 못해요. 뭐 다른 뭐 업체를 또 선정하셔야 돼요. 막 이럴 수 있는데 미리 선정 안 하시면 도서를 못 만드니까 언제 또 업체 선정해가지고 입찰 공고내서 또 선정해가지고 하시겠어요. 그럼 또 기간이 늘어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거에 들어가지 않은 설계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죠. 막 이런 거 주민동의 총회하는 거 조합하고 정비업체가 단합해서 이게 힘을 합쳐서 하시잖아요. 예, 단합을 해야죠. 열심히. 예, 그러면은 그런 서류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되게 사소한 건데 이런 거 있어요. 사업 시행자 서류 내야 돼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수용 또는 사용. 재개발은 수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 조서는 반드시 되게 중요한 서류예요. 저희 이거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재개발은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세입자, 영업세입자하고 토지 건물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수용과 관련해서 수용을 왜 하게 해주냐? 이거는 우리가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원래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줘야 될 걸 저희가 대신 해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용적률을 많이 받는 대신에. 그래서 그거는 원래 공공에서 하는 업무한테 위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공공 대신에 너네가 이거 대신 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을 불가피한 경우에 수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수용에 대한 서류 중에 하나가 요건데 요거를 갖고 사업시행자 접수를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를 보내요. 예, 아까 절차 중에 공람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까지 다 합쳐서 심사까지 끝난 서류하고 뒤에 아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명세하고 우리 사업계획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내면 아 이거 재개발 공익사업이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면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서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필지 없어야 되고요. 건물도 없어야 되고요. 영업세입자 이런 거. 어쨌거나 여기에 내용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제목이 말해주네요. 구역 내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명세. 토지 건축물은
하나도 누락이 없이 다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실수로 뭐가 하나 빠졌다. 나중에 걔 못해요. 걔가 수용이 돼야 되는데 수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락 없이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면서 범죄 예방 대책. CCTV 달고 우리 그러니까 새로 지는 아파트 말고 우리 이제 철거 시작하면 막 동네가 어수선하고 약간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철거하면서 어떻게 이제 좀 동네에 좀 안전하게 관리할지 그런 것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철거하면 폐기물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런 계획서.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제일 관심 많으신 거 돈. 정비사업비 자금 계획 또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철거 계획. 부지가 엄청 크잖아요, 저희가. 그럼 철거를 어떻게 할 거야? 안전하게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그런 거를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도서를 한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파일로 뭐 이렇게 USB라고 저장 장치에 넣어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움터라는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된 서류를 보는 게 편하니까 각 파트별로 이제 출력된 서류를 갖다 제출하기도 하고요. 조합에서는 솔직히 제일 중요한 서류는 요거 신경 쓰시면 돼요. 주민동의. 총회 잘했다 우리. 그 다음에 총회할 때 법률적으로 얼마만큼 받아야 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그거 다 확실하게 받았다. 이거를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크게 이제 우리 제일 흔한 게 이제 조합 방식.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듣고 계시는 게 요즘에 신탁사, 지정개발. 근데 지정개발 대상자는 여러 공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대상자가 있는데 대부분 신탁사, 제가 등이라고 그래서 표시를 했는데요. 신탁사가 될 수도 있고 20인 미만 해가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흔하게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막 구구절절이 뭐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충 많이 들어보신 내용으로.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근거 조항, 의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법 조항도 그때그때 조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도 법의 내용하고 서울시의 내용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정관에도 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내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뭔가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 법은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서울이 제일 많아요. 서울하고 수도권. 근데 법령과 관련해서는 누가 제일 많이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제일 누가 많이 하냐? 서울시가 가장 많이 한다. 그만큼 똑똑한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최근에 이건 이제 강의 그냥 강의니까 압구정 요즘에 기사 크게 터졌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정한 룰대로 설계사 선정 안 해가지고 그 설계사 어떻게 됐다? 계약 못했다. 다시 선정하게 됐다. 그리고 한남 시공사 법에 안 맞는 대안 설계했다가 어떻게 됐다? 당선은 됐지만 걔네 사업 못 간다. 네. 그러면 시공사가 과하게 거짓말을 하고 막 25층밖에 못 치는 거 막 35층 질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인데 거짓말 하겠어? 근데 우리한테 좋게 해주잖아. 막 찍어요. 됐어요. 그 시공사, 설계사. 그런데 갈 수 있냐? 못 간다. 그러면 무슨 피해가 어떻게 온다? 걔네는 계약 안 하면 돼요. 근데 조합은, 주민분들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거 쉽게 하셨겠어요? 그럼 또 총회도 하고 막 홍보도 하고 막 입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막 시간대로 가. 돈은 돈대로 들어.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이 법이나. 여기서 지금 파생돼서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거나 이런 조항들이 있으면 조합은 무엇거나 주민 동의는 누가 받는 거다? 조합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은 제가 여기다 명시를 이렇게 해놨지만 해당 법에서 항상 예의주의하시고 각 절차마다 그 법정 동의 요건을 꼭 준수하셔서 받으셔야 효력이 생기고 이게 만약에 나는 몰랐어요. 잘못된지. 그러고 나서 소송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절차가 완전 빠그러지고 무효화가 돼서 다시 백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1년, 2년 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법까지 가셔야 돼요.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최소 1년, 3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만 가? 변호사 비용도 들어. 그러면 또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어? 난리 납니다 또. 왜 인가를 그렇게 받아가지고서는 일을 이 지경에 만들었냐 어쨌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함이 있을 수 없어요. 정비사업에서는. 왜? 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반드시 공산당이 아닌 이상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을 수 있어서 공격을 받으실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법을 잘 보시고 필요하면 처음에 변호사들 제가 자문 많이 받으시라고 해요. 근데 돈이 없어. 뭐 변호사들한테 돈이 있어도 지콩만큼 주시고 그러면 변호사들이 성의 있게 검토를 안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배는 누가 째면 돼요? 변호사가 째면 됩니다. 그냥. 예. 피해는 누가 보면 돼요? 조합하고 조합원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다 내 탓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엄청 잘 보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뭐? 조합은 동의 요건. 이거 하나만 잘 지키셔도 백도 하실 일은 없어요.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 제가 이 신청 공문, 법에도 없는 신청 공문을 왜 보여드리느냐. 여기 내용 보시면 글씨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조합 명칭이 있고요. 주소 있고 조합 전화번호 있고 팩스 번호 있고 일반적인 그냥 간단한 몇 자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본 내용은 5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갖고 싸워.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법상에 있는 인가신청서랑 이런 양식은 당연히 오고요. 약간 공직에서는 이런 공문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내내 안 내내 못 내내 이러시면서 싸우시세요. 그거 갖고 제출하러 갔는데 공문이 없으니까 하나만 작성해서 내주세요 하면은 그냥 갖다 내시면 될 것을. 아니면 미리 그냥 챙겨가시면 됐을 것을 어떻게 한다? 안 내가지고 조합 도장을 찍을 수 있네 없네 하시면서 싸우면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그러다가 누가 이길까요? 구청이 이기겠죠. 당연히 갖다 한 장 내면 될 걸 갖고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시행인가 도서 제출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써서 내시면 돼요. 예, 이거 갖고 싸우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왜 법에 없는 거 내라 그래? 그냥 하나 좀 내주세요. 저희. 그러니까 그냥 내주셔도 돼요. 이제부터 이거는 법정 양식입니다. 법정 양식. 그래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법이 계속 바뀌어요. 조항이. 그래서 여기에 깨알 같은 글씨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이게 8호가 될 수도 있고 9호가 될 수도 있고 뭐 5호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매번 새로운 그 양식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서류를 항상 잘 그 시점에 맞는 양식으로 출력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왜 당연한 걸 왜 말씀드리냐? 설계업체나 정비업체나 서류를 계속 원래 일을 하잖아요. 관련 업무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작성한 걸 불러와서 거기다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근데 몰랐어. 양식이 바뀐 거.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야 법정 양식이 이게 아니잖아. 다시 만들어 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또 그걸 갖고 하루 이틀 또 까먹어요.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조합은 욕을 막 이제 하는 거지. 그거 하나 못 챙겨내고. 그러면은 누가 챙기면 돼요? 여기 조합 임원분들 오늘 많이 오셨다는데 멋있잖아요. 너 서류 이거 맞춰서 한 거 맞아? 하면은 우리 조합에 계신 분들이 허투루 계신 게 아니구나. 나름 예리하시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걔네가 더 확인을 하잖아요. 요목사들이. 예. 그런 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이걸 작성하실 일은 없어요. 실은.
요게 첫 번째 페이지고 이게 두 번째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막 여기저기 기관에다가 막 서류 다 들고 가서 해야 될 거 일괄 처리. 어려운 용어로 의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게 나와요. 일괄 처리. 네. 어디에 어떤 거를 일괄 처리합니다 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누가 체크한다? 설계사무소가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쪽에서 일을 하지만 정말 황당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체크를 하나 누라 그랬습니다. 설계사무소가. 근데 인가는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도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업시행 인가라는 게 뭐 조금 내용이 바뀌면 변경을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네 예전에 내가 서류 보니까 여기에 표시를 하나 안 했더라? 근데 저희 서류도 다 냈고요. 해당 기관하고 협의도 다 했어요. 그래서 결과도 다 받았어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표시 안 했다고. 그래서 다시 똑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했어요. 이런 경우도 정말 말도 안 되기는 하는데 저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무원 입장에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사소한 건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소한 것 같지만 잘 챙겨야지 눈탱이를 잘못 받으실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부터 쭉쭉쭉쭉 뒤에 있는 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무슨 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뭐 실무적으로 누구나 다 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드리는 이유는 요런 게 있으면은 구청에서 서류를 엄청 많이 갖다 낸다 그랬잖아요. 체크할 때 하나하나 보면서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서류가 한 200페이지가 있다. 그 200페이지를 다 체크할 때 일일이 법을 찾아보고 이러면은 공무원이 좋은 마음으로 있다가 막 우라통이 점점점 끌어오릅니다. 그러면은 일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른 일도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좀 더 빨리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별거 아니지만 약간 배려의 마음으로 어떤 서류들을 쭉 내라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 영, 규칙, 서울시 조례 뭐에 있어서 우리가 내는 겁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케이스예요.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 처리를 할 때 좀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조합에서 직접 작성하실 일은 없지만 참고로 항상 조합은 빨리 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시니까 요런 것은 그냥 팁이다. 팁. 예, 알아두시면 조금이라도 구청과 호흡도 잘 맞추실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좀 더 우리 거를 금방 처리해 주실 수 있다. 예,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쭉쭉 있어요. 서류 샘플링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많잖아요. 제출하는 서류가 여기에 목록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실은 장수도 많고요. 예, 결국은 이게 뭐다? 의제 처리를 위한 서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예, 그래서 목록을 만들고 무슨 법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쭉 담당자가 그 법을 보고 샥 찾아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맞춰서 서류들을 다 만들어 왔구나. 아, 이 업체 신뢰감이 있다. 신뢰감이 있어야 서류를 200장이 있는데 150페이지만 이렇게 쑥 훑어도 신뢰감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뭘 하나 하는데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감을 잘 쌓는 게 중요해서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혹시 중간에 휴식을 하시면 좋을까요? 아니면 쭉 가서 끝내는 게 좋을까요? 쭉. 네, 쭉 가겠습니다. 그냥 후딱후딱 이렇게 넘기다 보면 금방 갑니다. 예, 유관부서 협의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서류 내면 일괄 처리, 의제 처리라는 거 할 때 유관부서 협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써놓은 거는 왜 이렇게 너네 일을 늦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더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적어드린 거 이상으로 많은 기관과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과들 있잖아요. 과 이름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것도 청장님이 바뀌시면 바뀌시는 경우도 있고요. 시에서 시장님이 바뀌거나 시에서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 관련 과의 이름들이 바뀌면서 구도 같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업무를 할 때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하는지 매칭이 전혀 안 될 수가 있어서 가끔 시에 따라서 구의 과도 명칭이 바뀌는 수도 있고 청장님이 바뀌셔서 과의 이름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는 좀 이거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건축, 정비기반시설 설치, 사업시행 계획 관련 도서들을 이렇게 많은 부서들과 협의를 합니다. 제가 적은 거는 여기에 지금 41번까지밖에 없지만 요즘은 점점 많아요. 점점 많습니다. 협의할 과들이나 그 기관들이.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 분야에서 지금 21년 돼 있거든요. 근데 21년 동안 해보니까 항상 뭔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공사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철거하면서 뭔가 막 붕괴 사고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인명피해가 있거나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막 철근을 빼먹거나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기면 그걸 자꾸 법으로 뭔가 보완을 하는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뭔가를 보완을 하면 이런 협의하는 것들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를 한다. 그럼 철거를 하면 돼요. 그냥 구청에 신고를 하고.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되게 까다로워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막 어디 국토부 산하의 어느 기관에 가서 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안전하게 철거를 하는지 마는지. 그 다음에 예전엔 철거감리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철거하면 됐어요. 철거 회사 선정해서. 근데 철거 회사들이 영세한 데들이 막 조합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철거를 막 했는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영세한 철거 회사한테 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시공사 선정할 때 거기한테 묶어서 줘. 그래서 시공사를 내가 족치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네 문제 생길까봐 철거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철거도 그냥 신고하고 허가받고 했던 거를 뭐 복잡하게 철거 심의를 해라, 뭐를 해라, 뭐 국토안전관리원을 갔다 와라, 어째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서 그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절차가 생기고 서류들을 만들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 용역사들이 잘 챙겨줘야지만이 사업 시행인가도 빨리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람공고입니다. 공람공고. 아, 막 어렵게 제가 멋있게 막 사람도 그리고 막 그렸어요. 이런 거 그릴 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제가 이거 하려고. 예전에는 제가 강사 초보였을 때는 여기다가 글씨를 쫙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주무신다. 읽어보기도 싫더라.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표시를 합니다. 최근에.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공론공고가 뭐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면 누가 하냐? 조합토지공사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합니다. 구청에. 그러면 구청장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는데 요때 요 과정 중에 구청의 주무과 저희가 이제 접수하는 데가 있잖아요. 구청의 과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무과에서 공람 공고문이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 구보에 공고를 하고 공고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중요한 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고 그걸 누구 하냐? 구청의 주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어디다가 하냐? 구청 구보나 아니면 인터넷 이렇게 고시하는 데, 이렇게 올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올리거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구역 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한테 다 발송을 합니다. 우편으로. 이게 공람 공고 샘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 작성하기 나름이라서 법에서 뭐 어떻게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요런 내용들은 좀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고 일일이 막 접수된 서류 막 엄청 많은데 여기다 넣을 수 없으니까 구청에 오시거나 조합에 오셔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우편물 조합원분이나 토지공사자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별도의 우편물로 해서 이렇게 발송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게 뭐예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람 기간 안에 내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 서류, 양식도 같이 보내줘요. 우편 발송할 때. 네. 자, 벌써 공람도 끝났어요. 자, 여기 뭐가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거를 구청에서 내줄 때는 이거저거 막 법률도 많이 봐야 되고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게 앞에 정비계획이라는 거를 해서 고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비계획의 큰 틀 내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는 아주 예리하게 봅니다. 유관부서 협의를 줄 때 서울시도 가거든요. 그 관련 부서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이거예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사항과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게 맞냐.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정합성이라고 해요. 정합성. 똑부러지게 잘 맞느냐.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아파트를 용적률이라는 거 아파트 세수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기부 체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비계획에서 저희가 용적률을 얼마 더 이상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건은 있잖아요. 주고받고 그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구역 내 저희가 정비 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안에 많은 지번과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누락되는 게 있나 없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수용할지도 모르는데 재개발에서는 수용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조서에 누락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수용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누락 있는지 없는지도 잘 봐야 되고 건축물도 빠진 게 없는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설계사무실에서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설계사무소가 깜빡 까먹고 그걸 우리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설계할 때 까먹은 거예요. 그것도 다 확인합니다. 일일이. 예. 그 설계사무소가 까먹고 만약에 잘못 설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체크해가지고 다시 설계하라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설계를 많이 바꿔야 되는 내용이 돼요. 큰일 나겠죠. 그런 것들도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의제 처리한다고 막 했잖아요. 그 관계 법령에 다 맞게 설계했는지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의제 처리. 일괄 처리하는 서류들이 다 제출이 잘 됐나.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은 기부 체납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뭐에 관심이 더 많다? 아파트 단지가 잘 설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아갈 거. 그거 설계 잘했나 못했나.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 폐지. 저희 이제 재개발하면 그 구역 안에 원래 있던 도로, 공원 뭐 이런 거 다 이제 용도를 아까 폐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설들 내역. 그런 시설들 내역. 그 다음에 새로 기부채납 받을 시설들. 그 다음에 그게 저희 국공유지 무상양도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공짜로 받는 거니까 아무거나 다 주겠어요? 국가에서 미쳤다고? 룰이 있습니다. 룰이. 기존에 있던 정비기반시설과 새로 만들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게 내가 더 많아야 그걸 무상양도를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모자랐다. 돈 주고 사가야지. 땅을. 내 땅을 냉큼 어떻게 받아가. 돈 주고 사가야지.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뭘 제일 중요시 하신다? 이거 주민 동의. 주민 동의를 엄청 잘 받으셔야 된다. 법률 요건에. 제가 그거를 여기다가 기사로 나 있는 거를 다 숨겼지만 이렇게. 자,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가 됐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영양평가 막 심의 다 받고 막 1년 반, 2년 막 이렇게 간 게 꽝 된 거예요. 꽝. 그럼 다시 가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결정적인 건 이런 거예요. 동의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냥 계획을 조금 잘 못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부분 취소나 이런 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보완을 할 여지가 있는 건데 동의가 잘못됐다는 거는 그냥 원천적으로 그냥 이거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조합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동의를 법적 요건대로 잘 받았냐. 가끔 진짜 실수로 이 출석 체크를 잘못했거나 서면 동의서 카운팅을 잘못하셨거나 막 이래가지고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말 실수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부수적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으면 저희 정비구역들이 대부분 노후도라는 기준에서 낡은 집이 엄청 많은 동네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30년, 50년 된 동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 동네들이 그 각각의 내가 깔고 앉은 땅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관리 등의 면적이 적혀 있으시잖아요. 실은 그게 옛날에 측량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들이에요. 그게 측량 기술이 예전에는 그거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먹줄로 팍 튕겨가지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기술이 너무 좀 허술해가지고 면적에 대한 오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이렇게 다 구역을 묶은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 면적이 달라요. 실제 측량을 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정비계획이랑 안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게 또 어떻게 연동이 되냐? 우리 아파트 부지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용적률로 계산이 되면 아파트가 몇 개가 날아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최근에는 저희 인공위성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좌표로 팍팍 찍어요.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면적을 다 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기 전에 하다못해 경계보건 측량이라든지 경계명시 측량 뭐 이런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다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틀려버리면 뭐 아파트 세대수가 막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조합에서는 손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측량 하나로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다 설계사무소에서 좀 챙겨주면 좋은데 이제 뭐 설계사무소도 바쁘다 보니까 뭐 아니면 뭐 여기 담당하는 친구가 잘 모르거나 뭐 이게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다르고 일반 그냥 한 필지에 건물 짓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용역사 중에. 예. 근데 이거는 조합원들의 분담금하고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별거 아닌 거 싶지만 좀 별거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아까 인가를 받으면 뭐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구청에서 고시를 내야 됩니다. 자, 이제 고시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고시를 하기 전에 우선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를 해드려요. 구청에서.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처리했다라는 공문. 저희 신청할 때 그래서 별거 아니고 공문 제출하시고 하듯이 자, 인가 처리 이거 법적으로 알려주라고 뭐 이렇게 공문을 쓰라는 건 없지만 알려주잖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사업시행자 조합한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뭐와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저희 아까 법정양식 인가 신청서가 있으면 인가가 나면 인가서 법정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다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주십니다. 이것도 법정 양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가 조건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아까 일괄 처리할 때 되게 많은 기관들하고 협의하고 뭐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내온 서류들이 있어요. 우리 잘 협의했고 나중에 이런 거 꼭 해줘야 돼. 이런 것들 서류가 오면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같이 줍니다. 그게 향후에 건물을 질 때 어떻게 지라는 내용도 있고
상수도는 어떻게 잘 파묻어라, 뭐 하수도는 어떻게 배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한꺼번에 줍니다.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잘 지세요. 아니면 뭐 착공할 때 앞단에 뭐 해야 될 조치가 있으면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고시문. 이건 이제 고시 이렇게 낼 거예요. 낼 거예요라고 미리 예정. 그거 말고 이제 국민주택 채권. 아파트 지으면 저희가 건축허가나 이런 거 받을 때 관련 법에서 국민주택 채권, 면허세 뭐 그다음에 대상되는 데들은 각종 부담금 뭐 이런 거 있어요. 고지서 같은 거 발부할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절대 누락하면 안 된다고 했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 및 소유권의 권리 명세. 요것도 같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대상자 명부.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뭐 필요하면은 더 이제 구청에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다 한꺼번에 주세요. 그 다음에 고시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쭉 고시를 해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 설계를 조금 아파트 트렌드가 요즘 예전에 막 15평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 또 일반 분양이 25평이 잘 된대.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하셔야 돼요. 예, 허가 받은 거를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거 할 때 나중에 변경을 하거나 중지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사업 잠깐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예전에 뭐 하긴 하지만 박원순 선생님들 재개발 사업 하지마! 재건축 하지마! 이래가지고 못하게 되는 현장들이 있었어요. 가다가. 예, 그럼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고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예, 이런 거. 그리고 왜 하는지, 왜 변경하면 변경 주된 사유가 뭔지 이런 거. 예, 이런 내용하고 더불어서 다 이제 고시를 합니다. 요게 통지 고문 샘플입니다. 예, 요렇게 땡땡땡 조합에다가 사업시행 인가 처리를 알림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인가서도 드리고요. 조건도 드리고요. 뭐 관련 안내해 드릴 거 같이 다 해서 드리고요. 고시문도 같이 드립니다. 요것도 무슨 법적으로 뭘 어떻게 알려주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인가 신청서가 있으면 인가서 법정 양식입니다. 이것도 별지 제21호 서지. 요것도 이제 계속 바뀐 거에 맞춰가지고 구청에서 만들어서, 이건 구청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서 뒷장 보시면 요렇게 요런 내용 쓰고 요게 도장을 찍어서 주십니다. 가끔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먼저 발송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도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냥 천천히 받으셔도 돼요. 왜? 인가서는 인가서이고요. 법률적 효력이 뭘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시. 도장 안 지켜도 고시가 나면 법률적 효력이 생기시는 거라 이게 당장 도장이 안 찍혀가지고 우리가 인가를 못 받은 거다? 아닙니다. 이거를 도장을 찍어서 받아도 고시가 2주, 3주씩 걸렸다? 그러면은 이걸 백날 받아도 소용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만약에 안 지켰는데 고시 날짜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우리 이거 처리해 주셨는데 고시 언제쯤 인터넷에 올려주실 건가요? 그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고시문을 받는 거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인터넷에 언제 우리 거 올려주실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시는 게 핵심이에요. 예. 도장은 나중에 받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땡땡 구역에 이제 고시문, 요게 이제 인터넷 구보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뭐 어디 재개발 현장에 어디 조합에 언제 뭐 해서 계획 내용은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여기 뭐 무성향도 정비 기반 시설 뭐 이거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별첨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고시를 냅니다. 나머지 건 이제 구청에 와서 봐도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여기는 보니까 공원도 만들고 사회복지시설도 기부 체납하고 하십니다. 예, 도로도 만들고. 이거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하고는 별개의 내용인데 실은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걸 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거 그냥 막 빨리 받는 거에만 이제 막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설계잖아요. 주된 내용이 실은 저희가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아파트를 막 브랜드를 뭐 고급 사양으로 이렇게 뭐 현대도 뭐 많잖아요. 뭐 더 H가 상위고 뭐 현대 그냥 아파트도 있고 뭐 이런 거 브랜드에 따라 공사비가 다르긴 해요. 근데 기본적인 건 뭐다? 설계 도면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공사 단가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자, 사업은 무조건 빨리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 간접비. 저희가 시간이 많이 늘어지면 저희가 분양이 핫할 때 잘 고분양가에 분양을 하면 뭐가 좋다? 분담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적기를 분양할 타임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쨌거나 막 치고받고 싸우느라 일을 제대로 못 해놓으면 그런 좋은 기회의 분양을 잘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게 시간은 돈이라고. 예. 이게 금융비하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빨리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빨리 한다고 해서 법을 막 내가 모르거나 그냥 알면서도 이렇게 좀 찔끔 갖고 하시거나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도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소송이 걸리면. 그러면 제대로 한 거다? 아니다. 결국 잘못한 거다. 그래서 하자없이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생애 한 번 재개발을 해볼까 말까. 한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법도 너무 복잡해요. 일반 개발 사업 중에 제일 최상위가 재개발 사업이에요. 절차가 가장 복잡하고 법도 자주 바뀌고 내용도 엄청 많고 알아야 될 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사업이니까 전문가들, 특히 이제 변호사는 끼고 살아셔야 된다고. 저도 이쪽에서 20년씩 하고 전문가지만 고문 변호사님을 따로 두고 1년간 몇 천만 원씩을 들여서 계속 자문을 받으면서 합니다. 알고 있어도 다시 자문을 받아요. 그 정도로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사업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시는 길이긴 하다. 그리고 이것들이 없으신데 일정이 없으세요. 가시면. 우리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면 정비계획하고 구역은 언제까지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은 언제까지 하고 그래도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정 관리하면서 단축을 하든지 늘어지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이런 거가 없이 일단 그냥 막 마음이 급하시니까 막 그냥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잘 가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시고. 근데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설계사무소한테 너네 일정은 어때? 다른 업체한테 너네 일정은 어때? 이거를 다 한데 묶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주먹국으로 사업하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거나 어떤 절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간에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허가 소유율 중에는 이주 소유기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수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는 한 번은 인허가를 하다못해 청장님이 막 바뀌시는 선거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해요. 구청이. 시청도 선거가 있으면 일을 못해요. 곧 내년에 저희 총선이 있죠. 그러면 앞뒤로 한 2개월씩 일을 못해요. 구나 시나 뭐 전반적으로. 왜냐면 선거 막 그 사장님들이 막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막 홍보도 하셔야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 재개발에서는 텀도 긴데 그런 거 다 세이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간을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그런 것까지 다 저는 감안을 해서 일정을 세워서 이걸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기간 세이브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염두를 하셔서 업체들한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시면 사업은 저기 있는데 가기만 하시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인허가 과정 중에 아까 유관부서 협의하면 조치를 막 한다 그랬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공사비가 막 늘어요. 왜? 그런 기관들은 공사비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는 너가 할 거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막 요구를 해요. 근데 그걸 다 들어주면 우리 공사비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조합에서 안 챙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자기네 일하기 편하려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해달라는데 그냥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디어를 좀 더 쥐어짜거나 뭐 어떤 이유를 만들거나 뭐 이러면 뭐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치 계획을 하거나 뭔가 설계에 손을 댈 때는 공사비가 어떻게 변동될지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관심을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하늘하고 땅 차이다. 그 다음에 여기 무상양도, 국공유지. 우리가 최대한 새로 기부 체납하는 양들이 많으면 국공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좀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전에 정비 계획했던 업체, 뭐 설계 업체, 뭐 이렇게 다 얘기도 해보고, 왜냐면 공사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관리. 아까 제가 도서 누가 만드는지 이런 거 하고 업무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또 신규로 용역을 발주해야 돼요. 그럼 다 돈이 들어요. 근데 다 시작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나중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일 생겨도 너네가 잘 챙겨줄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네, 조합장님, 네. 아유,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러고 나서 대충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조합장님, 우리는 계약서에 그게 없어요. 돈 주셔야지 저희 일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 이거 못하니까요. 다른 데 업체 선정하셔야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실은. 계약서 도장 찍으시면 없는 내용들은 다 추가로 돈이 드시니까 좋은 게 좋을 때다라고 할 때 잘 체크하셔가지고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슈는 이거죠. 공사비.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조합이 어쨌거나 자금을 어디서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없으시다 보니까 시공사에 의존하시는 거는 저는 맞다고는 봐요. 왜냐면 어차피 시공사를 정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앞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처음에는 평당 얼마 막 해가지고 막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막 하면서 설계를 막 뭐 조치도 하고 막 하면서 막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면 시공사 어떻게 해요? 얼굴 확 바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비 20%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없었잖아. 없긴 왜 없어요. 막 이것도 옵션 해달라고 하셨고 저것도 해주셨고 사업시에 인가받을 때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늘고 얘네가 공사비 변경계약 안 해주면 저희는 공사 못해요 하고 배를 잽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은 이게 이제 실상이니까 제가 이제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이런 거 하면서 그런 현장들을 가서 중재 협상들을 좀 합니다. 근데 좀 깎기는 깎아요. 서울시에서 가서 막 목을 저희가 쪼르고 하니까 조금 깎긴 하지만 원하시는 금액으로는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조합에서는 어쨌거나 조합원분들 잘해주시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모델하우스 구경 여기저기 하시면서 뭐 옵션 막 이런 거 해줘. 우리 좀 더 서비스 못 해줘? 이런 거를 했는데 실은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공사비가 그게 다 증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공사 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서류를 주고받지 않았어요. 이런 공사를 추가 공사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A에서 B로 좀 바꿔달라고 하든지 이랬는데 구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시공사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리고 부자잖아요. 소송을 해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거를 몰래 자기는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합한테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생기면 서류 내놔. 서류가 없어. 근데 시공사만 갖고 있어. 자기는 다 적어놨어. 그래서 싸우질 못하세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계약 변경 안 하니까 입주할 때가 됐는데 막아요. 이사 못 들어가십니다. 아파트 출입구를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키를 안 줘요. 나 입주해야 되는데 조합원이 나 입주하게 키 줘. 안 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한동안 언론 보도가 되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분쟁은 근데 실제 공사비들이 실제로 그 물가가 상승이 많이 돼서 올라간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한 부분이 인건비예요. 기계가 건물을 만들지 않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외국 근로자들이 다 본국으로 갔어요. 걔네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렴한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희 주 52시간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요. 시공사도 감당을 못하니까 막 협상을 해서 나는 이거 이상은 내려갈 수 없어요. 나는 이거는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조합은 생각보다 검증은 잘 안 되는데 비싼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우리 공사 중단!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고 합의를 봐서 공사를 해야 조합원분들도 입주를 하지만 일반 분양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입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조합에서 배상을 해주셔야 돼요. 계약서상. 예. 그러면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조합원분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으면 서류로 꼭 남기시고 그리고 그런 설계 변경을 할 때 공사비가 세이브될 수 있는 건 없는지 하나라도 더 고민하셔야 되고 예, 그래야 돼요. 하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감당을 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 이 공사계약이라는 게 민간 대 민간이 민사계약을 하시는 거라서 시에서 강압적으로 막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민감한 공사비는 막 기분 좋으시다고 막 야 시공사 막 갑질하듯이 막 무상 뭐 좀 해줘 조합원들만 뭐 저기 뭐 창호를 바꿔줘 뭐 싱크대 상판을 뭐 대리석으로 바꿔줘 이렇게 막 함부로 하시면 나중에 눈탱이 맞으시는 거예요. 그냥 남기셔야죠. 만약에 상판을 인조 대리석을 쓰다가 뭐 이태리산 무슨 저기 브랜드를 좋은 거 바꾸시면서 막 마감재가 바뀌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 그리고 정말 무상으로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급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돈으로 다 부메랑이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를 다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실은 대기업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꼼꼼히 기록하고 남기고 뭐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쨌거나 나중에 싸울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그런 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소송은 서류 갖고밖에 싸움 안 해요. 가서 판사님한테 내 감정을 막 얘기하고 울며불며 해도 판사님은 소용이 없다. 서류로만 말한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2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원래 좀 더 일찍 보내드렸는데 예, 다음 주에는 변경인데 변경은 정말 짧아요. 상반기 때 그냥 이거하고 변경을 같이 묶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긴 것 같아서 나눠서 하긴 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